설악산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네요. 이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데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악산 소공원과 신흥사를 걸으며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노병입니다. 은노병의 세상보기 16번째 이야기인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설악산에 많은 눈이 내려 사람이 다니는 길만 개우나 있고 주변에는 아직도 눈이 가득합니다. 멀리 보이는 설악산 봉우리들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파란 하늘 아래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오래 붙잡지 못할까요?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그 순간은 분명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사라졌지요. 행복이라는 것이 한번 얻으면 오래 계속되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에 익숙해져 다시 평소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하나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미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발견하고 삶 속에서 발휘할 때 비로소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면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행복은 좋은 유전이나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연습을 통해서 익혀가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잠깐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답니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라고 말했답니다. 아타락시아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혹은 마음 챙김과 같은 평온한 상태와 비슷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복잡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중심을 지키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화려한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평온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 역시 행복에 대해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행복이란 일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행복을 멀리서 찾기보다 지금의 삶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행복은 어떤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라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많은 철학과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첫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을 찾으려면 비교하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둘째는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신흥사 극락고전 앞에서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말이 떠오르네요. 오온개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요.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겉으로는 어제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조금씩 달라진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설악산도 어제의 설악산과 같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 변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속의 아쉬움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 이미 지나간 일, 세상의 흐름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며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너무 쓰지 말라.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도 마음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한 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곤 하는데요. 걷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호수나 숲길 같은 자연 속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조금 줄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어쩌면 행복은 그런 작은 습관들 속에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한 채 아직 오지 않은 행복만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악산의 눈 덮인 풍경을 보며 천천히 산책을 했는데요.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눈도 며칠이 지나면 조용히 녹아 사라지겠지요. 행복도 아마 이 눈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행복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었지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찾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렇게 호수나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하루하루 작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복잡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끝노등어 세상보기 1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